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회계편. 자, 16번째 강좌에서는요, 상호별, 기간별로 출력하는 거래 명세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에서 필요한 함수들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자, 먼저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요, 저희가 브이로그업 함수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요, 데이터 범위에서 행렬 위치를 지정하면은 그 데이터 범위에서 몇 행, 몇 열 위치의 자료를 가지고 올 건지를 사용하게 되세요. 그래서 브이로그업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건을 하나밖에 주지를 못해요. 뭐 열이라든가 또는 행이라든가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밖에 못 주는 거에 비해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몇 행, 몇 열의 데이터, 몇 번째 데이터.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두 개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indirec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때 뭐 계속 이제 범위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범위명을 이렇게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셀을 참조할 수 있게끔 indire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로 정의되어 있는 범위명의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보셔야 되는 거는 요 기능이에요. 요 기능이 이제 중점인데, 자, 보시면은 and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and와 or는요, 혼자서는 사용할 수 없고 if 함수와 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는 and고요. 여러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할 때는 or 함수를 쓰게 되세요. 그래서 형식은 이런 형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if, 그 다음에 and나 or가 바로 나오게 되세요. 그래서 and,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런 식으로 해서 2003 버전은 최고 30개까지, 2007 버전은 255개까지 조건을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겠죠. 관리 부이면서 여자이면서 나이가 30대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and고요. 그 다음에 여자이거나 관리부이거나 나이가 30대 이상이다 이러는 경우에는 or 함수를 쓰게 되세요. 자, 그래서 혹시 이제 회사에서 이런 이제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격리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별로 또는 이제 거래처별로 자료들을 따로 뽑아서 그 다음에 그 내역서를 만드실 텐데요. 지금 요 강좌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시는 방법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습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거래 명세서를 한번 자동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을 여시면은 먼저 시트가 거래 명세서가 보이게 되세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발행일, 상호, 등록번호, 주소, 금액, 거래 기간.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의 그 다음에 거래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들만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상호를 입력하게 되시면은 거래회사 정보라고 하는 시트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는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너무도 많이 하셨던 브이로그업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만 이제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보셔야 되는 게, 자, 상호, 그 회사에서 거래된 기간, 그러니까 조건을 지금 3개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부분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발행일은 입력하시는 걸로. 자, 그래서 이를테면은 2008년, 자, 그 다음에 9월 1일자로 입력 날짜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상호는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건데, 자, 이 부분을 저희 유효성 검사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상호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 지정하셔서 이름 정의 이용할게요. 삽입에 가셔서 뭐 이름 정의하셔도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상호라고 하게 되시죠? 그 다음에 엔터 꼭 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상호를 직접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목록에 뭐라고 넣으시면 되나요? 상호라고 넣으시면 돼요. 이름 정의를 이용하신.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호 이름이 들어가게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조금만 글자를 크게 만들게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등록번호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이 상호에 해당하는 등록번호. 자, 그러면 저희가 범위 지정을 역시 이 부분도 이용할게요. 자, 그래서 거래 회사라고 그 다음에 엔터 꼭 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vlookup, 자, 찾는 값 상호.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앞에 거래회사 정보의 데이터들을 이름 정의 이용하셨는데 생각이 잘 안 나세요. 그런 경우에는 F5를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범위명들이 표시가 되세요. 저희 거래회사로 했죠? 확인. 그러면 거기에서 등록번호는 몇 번째 여력? 두 번째 여력. 그래서 2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매치하는 값 엔터.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네요. 거래 F5 그 다음에 거래회사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아, 제가 여기가 F5 거래회사 함수가 다르다고 지금 범위명도 안 써져요. 자, 그 다음에 주소도 같은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이 수식 그대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셀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셀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더블 클릭하셔서 입력 상태에서 바꿔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4.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주소가 길어서 이렇게 잘리는 경우에는 저희가 셀 서식을 이용하셔서 맞춤의 텍스트 줄바꿈을 좀 설정을 할게요. 확인. 양쪽 맞춤으로 놓도록 하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긴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두 줄로 표시가 되기도 하세요. 아니면은 셀을 좀 늘려주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글자 포인트를 조금 내려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보셔서 편하신 대로.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날짜를 그러니까 상호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그러면은 금액은 저희가 밑에 데이터 표시된 후에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기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 1월 1일부터요. 2008년 그 다음에 7월 31일까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거래 내역에서요. 거래 내역에서 일자와 상호를 동시에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이 부분을 또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일자, 거래 내역이에요. 일자, 상호, 품명, 수량.
그런데 단가, 금액, 세액이 비어 있습니다. 자, 왜요? 제품 내용을 보시면은 품명에 따라서 단위와 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 앞에서 많이 하셨던 거니까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 부분도 저희가 그 범위명을 이용하실 텐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여러분들 비열부터 잡으셔서 범위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비열의 지금 이 데이터 범위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뭔가요? 코드예요. 그러면 거래 내역에서는 저희가 품명을 가지고 단가를 계산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테이블에서요. 첫 번째 열하고 무조건 비교가 되게 되세요. 그래서 품명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품명부터 잡아서 제품 정보로 이름을 넣어 볼게요. 엔터 꼭 치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자, vlookup 자, 찾을 값은요. 품명으로 찾는다고요. 어디에서요? 자, FO 제품 정보에서.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거는 단가니까 하나, 둘, 셋에 있네요. 삼행 정확한 값을 찾아라. 자, 그런 다음에 채우기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가, 금액, 세액까지. 그래서 금액은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 되고요. 세액은 금액의 10%예요. 자, 그러면은 비고를 이제 한번 좀 보시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상호와 기간이 맞는 데이터만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 비고란에다가 어떻게 저희가 이용을 하실 거냐면, if 함수를 쓰셔서, if 조건이 지금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and 함수죠. 왜냐하면 세 가지 다 만족하셔야 되니까. 그럼 먼저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자, 상호가 뭐와 같으면요? 거래 명세서에 상호와 같으면. 그러면 여기에 D7은 절대 주소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 됐어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거래 기간이, 그러니까 일자가 자, 시작 부분보다는 크고 끝 부분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래 기간의 시작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가요? 거래 내역의 날짜가 일자가 그럼 여기에 거래 명세서의 D12는 역시 절대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됐어요. 자, 두 번째 조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일자가 이번에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뭐보다? 거래 명세서의 끝, 종료일보다요. 그럼 이 부분도 역시 절대 주소 개념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이 만족하면 그러면 행 위치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뭐 vlookup 함수를 쓰시든 lookup 함수를 쓰시든 또는 뭐 인덱스 함수를 쓰시든 몇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몇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row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백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채우기를 보시면은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행번호가 나와 있네요. 그럼 이 부분을 저희가 거래 명세서에서 이용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쪽으로 한번 가서 저희가 번호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니까 데이터가 몇 개가 지금 조건에 해당되나요? 3개가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 거래 명세서에 하나, 둘, 3번만 나오면 되겠죠. 자, 이거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if 함수를 쓰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지금 조금 화면 크게 해드릴게요. 데이터가 조금, 자, if 유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데이터가 5개가 걸러지기도 하고 2개가 걸러지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하시면 되냐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개수를 세주는 함수 뭐가 있나요? 카운트 함수죠. 자, 그래서 카운트, 자, 저희가 h 요 범위에, 이 범위에, 자, 그러면 절대 주소입니다. F4. 그러면은 데이터가 있는 개수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개수보다 크면 뭐가요? 자, 로우에 현재 저희가 줄수에서 여기 지금 보면 15행에서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14를 빼주면 되겠죠.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공백을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현재 행에서 14를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크면 공백, 부호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개수보다 그 다음에 줄 번호가 큰 경우에는 빈 공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줄수에서 14를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끌어주시면요. 자, 서식 없이 채우기로 할게요. 그러면 현재 데이터가 3개니까 3이라고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 4가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일자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이면은 하나, 둘, 셋 해서 12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뭐 v vlookup이나 또는 lookup이나 뭐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 볼게요. 인덱스는 데이터 범위에서 행, 열,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함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 정의를 이용해 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식을 어떻게 써주셔야 되냐면 매번 하실 때마다 일자만 범위 지정하셔서 몇 번째 행, 상호 범위 지정하셔서 몇 번째 행, 분명 범위 지정하셔서 몇 번째 행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삽입에서 이름에서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첫 행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각각 범위명으로 만드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확인. 자, 그러면은 바뀌는 거 없거든요. 자, 보시면은 일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상호 이렇게 범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분명 이거를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아까 삽입에서 이름에서 만들기를 이용하셔서 각 필드의 이름을 가지고 범위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자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셔서 인덱스. 자, 그러면은 범위는요. 자, 범위는 어디 잡으시면 될까요? 일자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매번 수식마다 품명, 단위 이렇게 바꿔줄 것 같으면
굳이 뭐 범위명 지정하지 않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각각 범위명 지정하시면 되죠. 근데 위를 한번 보세요. 일자, 품명, 단위, 수량. 범위명의 범위명의 이름하고 똑같네요. 자, 그런 경우에는 indire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름을 지금 위에 보면 일자, 품명, 단위, 수량까지 저희 범위명하고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indirect 위에 있는 C14에 있는 이 14에 있는 셀에 이름 범위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F4.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범위는 됐고, 그러면 행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비고란에 만들어 놓은 행 위치. 그런데 거기가 차례대로 보면은 읽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스몰 함수가 있어요. 스몰 함수는 뭐냐면요. 범위 중에 몇 번째로 작은 값. 그러면 거래 내역에서 저희 아까 비고 만들어 놓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비고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이요? 첫 번째로 작은 값 또는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에서 하나를 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0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베이비 첫 번째 그 날짜는 3월 10 맞나 한번 볼까요? 자, 베이비 3월 10 맞거든요. 그러면 왜 제가 아까 거기에서 1을 빼줬냐 하면요. 한번 보세요. 자, 이 B1은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4행이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 둘, 세 번째 행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빼주는 겁니다. 여기는 원래는 12행이지만 실제로 이 범위 내에서는 11번째가 되겠죠. 왜냐하면 B1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신데요. 요거 이해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if문을 하나 더 넣을게요. 왜냐하면 if 자 넘버가 공백이에요. 그러면 공백을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으로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서식 없이 채우기.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서식 그대로 쓰기 위해서요. 자, 5월 10일, 6월 30일. 자, 베이비 5월 12일, 6월 30.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 더 있지만 왜 안 걸리나요? 저희가 7월 31일까지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품명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인덱스. 그러면은 범위는요. in direct. 자, 품명을 이용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몇 행이요? 몇 번째 행이요? 스몰. 자, 비고에 있는 행 번호 중에 이번에는 몇 번째로 몇 번째로 작은 값이요? 첫 번째로 작은 값에서 하나를 빼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0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요 다시 if 이용하셔서 만약에 넘버가 공백이면 공백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값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채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그랬더니 제가 아까 여기 D14에 요 품명은 절대 주소 만들어 주셔야 되죠. 서식 없이 채우기. 자, 그러면은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3월 10일은 체리무늬 원피스. 그 다음에
5월 12일 레이스 양말, 6월 30 레이스 양말. 마찬가지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수식을 복사하셔서 자,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은 이것만 고쳐주시면 되겠죠? 단위 F4. 아, 저희가 이 부분이 단위가 없네요. 자, 왜냐하면 거래 내역에 보면 단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은 뭐 추가를 해 주셔도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수량은 F4. 이런 형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단가까지 좀 해볼게요. 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거래 내역의 단가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띄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급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뭐 굳이 저희가 인덱스 함수 안 넣으셔도 되잖아요. 그냥 계산하는 부분이니까 역시 여기에도 if 함수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if. 자, 넘버가 공백이면은 공백을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줘라. 자, 그 다음에 세액도 저희가 역시 같은 방법으로요. if 번호가 공백이면 공백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다 계산되셨네요. 그러면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아까 잘못 지웠나 보네요. 자, 아까 제가 범위명을 지우면서 상호라고 하는 부분을 지운 것 같은데요. 예, 지워져서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아름다운 회사에서는 3월 19일부터 3월 19일, 7월 10일 데이터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3월 19일, 그 다음에 7월 10일. 8월 1일은 범위에 속하지 않잖아요. 날짜 범위에.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다가 그러면 저희가 합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um 범위.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자, 실제 처리되는 금액은요.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는 썸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수식 이용하셔도 되죠. 자, 그래서 공급가액의 합과 세액의 합을 계산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세요.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에서요. 기타에 보시면은 숫자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확인.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187만 이렇게 한글로 표현이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왜 업무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거래처에다가 어떤 기간별로 거래 내역을 보내셔야 된다 하실 때에 만드시는 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만들어 놓으시면은 아주 편리하게 저희가 그 업체별로 또는 기간별로 이렇게 검색해서 데이터들을 별도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 명세서별, 상호별, 기간별 거래 명세서를 만들어 보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시면은 몇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용하시다 보면은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16강 강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